안녕하세요. 검도에 미친 남자 잭시입니다. 오늘은 일 가기 전에 또 살랑살랑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아침에 운동하고 이제 오후에 일하러 가는데, 보통 제가 아침에 일을 하는 시프트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날은 데이오프예요. 사실 쉬는 날이지만 두 번째 세컨잡에서 이제 불러주니까 이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예약을 다 해놨고 일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반백살이 돼서 이제 살아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호주 땅에서 제가 이제 정착 자리를 잡은 거죠. 또 나름대로 잘 살고 있고, 나름대로 뭐 쪼들리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돈을 훨씬 잘 벌고 풍요롭게 호화롭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전부다라고 했을 때 등급으로 매기면 뭐 아마 저는 뭐 밑바닥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들 하시는 말이, 전체 인구, 그러니까 전체 인류 중에 추울 때 따뜻하게 자고 더울 때 시원하게 입고 비 오는 날 지붕 밑에서 살아가는 인류는 30%밖에 안 된다. 뭐 이게 뭐 통계상으로 정확히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통장에 매월 일해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통장에 매월 있는 돈으로 아무런 위험 없이 잘 사는 분은 잘 사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위화감 느끼지 말고 잘 사시면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주에 제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 오늘 얘기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뭐 이게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뭐 굳이 이 영상을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한번 미끄러지신 분, 미끄러졌는데 또 미끄러지고 진짜 못 일어날 것 같은 분들한테 한번 영상을 한번 소개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그런 축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보통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근데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내가 공부를 내가 많이 했다고 생각했지만 많이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제가 했었다고 예전 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제가 할 때는 너도 나도 공무원 준비를 하니까 거의 뭐 경쟁률이 150대 1, 300대 1 막 이런 거였어요. 뭐 지방지 좀 내려가면 뭐 50대 1 뭐 이런데, 생각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 1등을 해본 적이 없어.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에서 50명의,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반에 그 친구들이 50명이었어요. 50에서 좀 더 되거나 아니면 50. 그러니까 항상 50은 넘었어. 49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한 10명 정도 됐어요. 진짜 그런 애들이 1등부터 10등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고, 이제 50명 중에 40명은 그래도 한 50명 중에 40명 중에 한 20명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서 걔네들이 이제 20등 언저리를 차지하는 거고, 나머지 30명, 그러니까 50명 중에 30명은 그냥 공부를 하는데 이제 거기 뒷 등급을 이제 차지하는 거죠. 걔네들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20등 안에 들어오고 막 10등 안에 들어가고 막 그러기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뒤에 뭐 10명 정도는 그냥 들러리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30명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공부해라 그러면 그냥 앉아서 공부하고, 뭐 이제 뭐 이론, 그러니까 수학 같은 거, 과학 같은 거 잘 몰라도 그냥 막 그 포뮬라 공식 같은 거 외우고 열심히 이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적은 뭐 반에서 뭐 한 20 언저리, 어쩔 때는 뭐 20등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18등 하기도 하고, 뭐 17등 하기도 하고,
좀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뭐 공부 잘하는 친구, 공부 중간 저랑 비슷한 친구가 좀 더 뭐 과외 같은 거 해갖고 좀 공부 잘하면 제가 밀리고 순위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15등에서 한 21등 그 언저리에 있는 학생인 거죠. 그건 제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대학교를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교는 당연히 떨어지고 이제 지방 대학교를 붙었는데 거기는 이제 뭐랄까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자존심이 아니고 제 그 사촌 형이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부터 사촌 형이 저희 집에 있었는데 그 형이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이제 와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대학교를 다니는데 나는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거 웃음거리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사리 분별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재수를 했는데, 정말 재수학원에 딱 갔는데 전 재수학원을 진짜 일찍 갔어요. 왜냐면 보통 재수학원이 3월달에 오픈하는데 저는 1월달에 갔어요. 1월달에 삼수하는 형들이랑 같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그 국어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너네들 노력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 그쵸, 노력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 노력은 말이지, 네가 달려가는데 결승전까지 가고 거기서 꼬라 박는 게 노력이야. 그러니까 달리기를 엄청 뛰어가는데 거기서 모든 체력을 다 소비하고 꼬라 박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일본 만화 있잖아요. 허리케인 조. 마지막에 딱 앉았을 때 모든 걸 다 불태웠다. 하얗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진짜 노력이다. 너네들은 노력한 게 아니야.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엄마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그때는 도서관이 24시간 했었습니다. 독서실이. 근데 이제 제 동네에서 독서실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독서실을 끊어서 학원에서, 그러니까 저 노량진 학원 다녔거든요. 노량진 학원에서 끝나고 자습을 하고 전철을 타고 그 독서실까지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밤에. 그러니까 노량진 학원에서 10시까지 공부하고 그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했어요. 그럼 공부를 좀 더 하면 10시에 노량진 학원에 끝나서 그 독서실까지 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 거기서 공부해봤자 뭐 자정까지 하면 뭐 얼마나 하겠어요. 1시간 반인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이제 점점 그 선생님의 한 말을 기억하고 내가 정말 얼마큼 할 수 있는지까지 시험해 본 거죠. 그래서 3시까지 공부를 하고, 바람이 열리네. 3시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새벽 3시까지, 그리고 집에까지 뛰어갔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없으니까. 그래서 뛰어가면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15분 정도. 그러니까 3시에 마치고 집에까지 뛰어가서 자는 거죠. 씻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6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다시 노량진 학원가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하는 대로 한 3시간 자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선생님들 그런 얘기해서 3당 4락,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니 사람이 어떻게 3시간을 자고 4시간을 잘 수 있냐, 잠은 충분히 자야지 공부한다고 늘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 몰입하는 시간을 찾은 거죠. 제가 몰입하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인 거예요. 그렇게 몰입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그 정도 시간 자고, 학원을 가면 학원에서 전과반이니까 모든 걸 다 듣는 반이니까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은 정말 진짜 중요한 거니까 잘 듣지만 생물 같은 거, 생물이랑 그 다음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시간대 좀 잤어요. 그냥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쉬는 시간에 자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잠을 메꾸고 공부를 해갖고 이제 수능을 봤는데, 학원에서 수능 볼 때는 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또 지방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그 국어 선생님이 말한 그 달려가다가 결승전에서 꼬라박는 그건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꼭 올라가는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 수능 시험 볼 때까지 했는데, 그게 12개월 공부한 게 아니죠. 한 수능이 이제 12월 초인가 11월 말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1월 달부터 공부해서 3월 달까지 오픈할 때까지는 그 워밍업처럼 삼수하는 형들이랑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오픈해서 이제 첫 막 할 때 막 그 선생님들이 이제 막 눈빛이 살아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한 3월 중순쯤에 이제 그 국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지. 그게 진짜 노력한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한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뭘 얘기할 거냐면, 공부를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학원에서 보는 수능 점수가 그냥 안 오르는 거야. 점수가 안 올라. 근데 마지막까지 포기하고 계속 그 수능 그 모의고사를 계속 공부하면서 오답노트 하고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수능 봤을 때 결과가 이제 특채를 쓸 수 있는 것만큼 잘 났어요. 4.8%의 점수가 나와서 이제 저는 수능에만 몰입했고, 그 본고사 이런 거는 본고사란다. 그 논술고사, 보통 그때 당시에 뭐 이제 좀 이름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 논술고사 같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졸업한 그 모학교 같은 경우는 논술고사 있었어요. 근데 이제 논술은 일단 수능부터 잘 나와야지 서울에 있는 소재에 어떤 대학교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수능부터 집중하자 해서 그런 거 했거든요. 근데 4.8%의 그가 나와서 이제 기억나는 게, 서울대, 고대, 연대는 못 쓰고 연대, 고대는 2%, 그 다음에 이제 그저 쭉 밑으로 서열화해 있는 뭐 그런 거죠, 대학교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에서 항상 15등에서 21등 사이에 든 점수였기 때문에 등급이 별로 안 좋았어요. 등급이 뭐 제가 기억나는 게 2, 3등급이 아니었어. 5, 6등급인가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뭐 서성한 뭐 이렇게 중경외시 이런 대학교 집어넣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수능이 잘 나왔어도. 그래도 도전해 보자 해서 이제 대학교를 넣고 기다렸는데, 당연히 그 사람을 많이 뽑는 과에 넣은 거죠. 경제학과 넣어서 다행히 제가 볼 때는 그때 수능 시험 수능 뭐죠, 특채로 들어가는 그 모집 정원에서 제가 거의 마지막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그때 제 고등학교 친구를 거기서 만났어요. 너도 특채로 늘어왔냐고. 나도 특채로 늘어왔다고. 근데 딱 물어봐, 점수 몇 점 맞았어? 그랬더니 제가 기억에 나랑 1점 차이야. 그러니까 제가 걔보다 1점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1점이 높았어. 그래서 어쩌면 너랑 나랑 같이 들어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걔가 안 왔어. 걔가 안 왔으니까 그 특채로 붙은 친구로 따지면 제가 아마 문을 닫고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갖고 그때 우리 경제학과 정원이 180명이었거든요. 근데 경영학과를 넣었어야 되는데, 아니야, 경영도 아니야. 그냥 교차 지원으로 그냥 통계나 수학과 이런 거를 넣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어떤 과를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지.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제일 이제 두드려 맞는 학과가 바로 경제학과입니다. 경제학과. 우리는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공부하는 학과라서 이제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면 제일 많이 잘리는 게 저희과 학생들인 거죠. 이제 아무튼 문과를 나와서 그렇게까지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군대 제대할 바로 2, 3개월 남겨놓고 IMF 빵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대했더니 진짜 만신창이 같아. 진짜 그때 당 상황이 진짜.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공무원 열풍이 분 거예요. 저도 같이 따라서 한 거죠. 공무원 열풍 같이 공부하고 학과 공부도 하고 병행하는데 미친 줄 알아서 힘들어갖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저를 잘 모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성실해, 끈질겨, 하라고 하면 해. 그리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결과가 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결과가 바로바로 탁탁탁 나와줘야 되는데 결과가 바로바로 안 나와주는 거야.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약간 어려운 게 아니지. 약간 모집 정원이 있고 그걸 한 번에 테스트를 해갖고 들어가는 그런 데면은 붙기가 힘든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똑똑한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끈질긴 스타일이지. 끈질긴 스타일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 맞냐면 어떠한 주어진 성과가 있으면 그게 단계별로 과제 같은 거를 해가지고 잡고 나중에 그 과제 같은 걸로 이제 결과를 보고 나서 그 과제 몇 프로 포션 몇 퍼센트의 비율로 이제 통과하는 그런 거에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있고 막 어떤 한 그런 테스트 한 번 테스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지원했는데 100명을 뽑는다 이런 테스트를 본다 그러면 자신 없는 거죠.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한 게 공무원 시험은 아닌 거다. 왜냐면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50대 1인데 내가 반에서 1등을 해본 적은 없거든. 그러니까 그거 말고 조금 공부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썰티를 받으면 취업은 그래도 좀 되는 이런 데 쪽을 한번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국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생각해 본 게 근데 워킹홀리데이 와서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평화롭게 잘 사는 거야. 느낌이. 그래서 이제 조금 알아보니까 이제 그 뭐지? 그러니까 월급도 괜찮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21년 전에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로 왔었을 때는 기본 임금이 한 14불인가 15불인가 그랬어요. 16불인가.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괜찮다 싶어가지고 이제 호주로 왔는데 이제 이게 그 간호 공부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그냥 걔네들이 그러니까 유학원들이 하라는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이센스 받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졸업만 하면 라이센스가 받는데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하다는 이제 이 간호 시장에 이제 문을 두들겨서 취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취업이 잘 안 돼. 취업 자체가. 그러면 진짜 뭐 쿠팡 그 다음에 음식 배달 이런 거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그게 이제 보니까 이제 50만 그 빚의 사나이 그분도 이제 열심히 사시느라고 막 노력하는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사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자리를 잡으면 약간 그 뭐랄까 좀 불안한 건 좀 없어요. 내가 언제든지 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유승용 선생님의 그 서울 자가 있는 뭐 김부장 지금 드라마 있잖아요. 지금 저는 아직 바빠서 그걸 못 봤는데 쇼츠라만 좀 보는데 딱 서울 사는 자가가 있는 김부장 그거를 딱 보고 나서 느낌이 딱 오지. 저분 나중에 잘리는데
뭐 시련이 있고 뭐 나중에는 뭐 어떻게 하겠지 뭐 그런 이제 있죠. 이제 거기서 담아 나오는 뭐 그런 것들 이제 얘기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잖아요. 우린 일반인이잖아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렇게 막 똑똑하고 막 그런 막 사자 들어가는 그런 시험을 척척 붙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검사, 판사, 변호사, 뭐 회계사, 뭐 감정평가사, 뭐 이런 돈을 잘 버는 직업을 척척 갖는 그런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일반 사람인데, 우리 같은 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대 때는 취업 잘 되고 그 다음에 40대 때는 뭐 조기 은퇴 뭐 이런 걸로, 그리고 나서 이제 치킨집으로 가는 건데,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모험이죠. 나는 사업할 수 있는 수완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환경에 내몰리는 거잖아요. 그냥 나가야 되는 거. 나중에 나이 먹으면 경비나 뭐 그런 거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은 꾸준히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 파산하는 거니까, 이게 참 개인이 뭔가 이렇게 길을 뚫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를 좀 봤을 때 좀 약간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호주로 일단 이제 도전을 해본 거,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본 건데, 지금 이렇게 잘 됐어요. 잘 뭐 막 엄청 막 부자고 막 요트도 사고 막 비행기도 사고 막 1년에 한 번씩 여행도 가고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렇죠. 여기 호주에 계신 분 중에 돈 잘 버시는 분 보면 요트가 있으신 분도 있어요. 예. 요트 가지고 이제 낚시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런 막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취업하기도 힘들고 이제 뭐랄까 마지막 승부를 띄워야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너무 늦지 않게 도미도 있지만 도호를 한번 결정해서 하는 것도 낫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막 영상을 한번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살아온 거에 그런 간추린 부분 있어요. 아무튼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